살아있는 한국사 첫 번째 이야기.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환단고기, 상고사, 고조선의 진실.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강가에 처음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언제였을까? 저 백두산 꼭대기에 처음으로 인간의 발자국이 닿은 것은 언제였을까? 그리고 그들은 누구였을까?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 시작된 곳, 그 가장 깊은 뿌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살아있는 한국사, 그 첫 번째 이야기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논쟁적이며 가장 뜨거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신화와 역사의 경계에서. 기원전 2333년 단군 왕검이 아사달에 조선을 세웠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첫 번째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역사라고 해야 할까요? 신화라고 해야 할까요? 고려 말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에 기록한 단군 신화. 환인의 아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곰이 사람이 되어 단군을 낳고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 서양 학자들은 묻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신화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역사 읽기의 원칙 하나가 등장합니다. 신화는 허구가 아닙니다. 신화는 그 민족이 자신의 기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의미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자기서술입니다.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 이야기. 이것은 아마도 곰을 토템으로 삼은 부족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삼은 부족이 어떻게 결합했는지를 상징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하늘, 즉 천문과 농업 지식을 가진 집단이 이 땅에 정착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신화를 문자 그대로 믿는 것도, 신화를 단순한 거짓말로 무시하는 것도 둘 다 역사를 제대로 읽는 방법이 아닙니다. 신화 뒤에 숨어 있는 실제 인간들의 이야기를 읽어내야 합니다. 환단고기, 믿어야 하는가, 버려야 하는가. 이 시점에서 반드시 이야기해야 할 뜨거운 책이 있습니다. 환단고기. 1979년에 처음 공개된 이 책은 한국 고대사를 완전히 다시 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단고기가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단군조선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환국과 배달국이 있었다. 그 역사는 반만 년이 아니라 1만 년이다. 고조선의 영토는 만주는 물론 중앙아시아까지 뻗어 있었다. 이 주장은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흡인력을 가집니다. 우리는 작고 약한 민족이 아니었다. 우리는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이었다. 중국이 우리 역사를 빼앗아갔다. 이런 감정적 호소는 강렬합니다. 그런데 학계는 어떻게 볼까요? 주류 역사학계는 환단고기를 위서, 즉 나중에 만들어진 가짜 고문서로 분류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책에 등장하는 지명과 용어 중 일부가 고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다. 둘째, 인용된 다른 문헌들과 내용이 맞지 않다. 셋째, 책이 공개된 경위와 원본 확인이 불분명하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주류 학계의 비판이 환단고기를 완전히 쓸모없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학자 이덕일 같은 연구자는 말합니다. 환단고기 전체가 위서라 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고대의 기억들 중 일부는 진짜 역사를 반영할 수 있다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이 책이 지금도 수백만 명에게 열렬히 읽히는가? 그것은 주류 역사학이 답하지 못한 우리 민족의 기원에 대한 갈증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단고기를 믿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 갈증이 무엇인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고고학이 밝혀낸 진짜 상고사. 환단고기의 논쟁을 잠시 내려놓고 고고학이 발굴해낸 실제 증거들을 봅시다. 이것이 훨씬 더 흥미롭고 어쩌면 환단고기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요하 문명, 중국 랴오닝성, 지금의 만주 지역. 1980년대부터 이 지역에서 기원전 6500년에서 기원전 3000년 사이에 놀라운 문명 유적이 발굴되기 시작합니다. 홍산문화라고 불리는 이 문명은
당시 중원 황하 문명보다 앞선 시기의 것이었고 규모도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것들, 정교하게 다듬어진 옥기, 용영상의 조각품, 여신을 모신 신전, 하늘에 제사 지내는 원형제단. 놀라운 것은 이 유물들의 특징이 이후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고조선, 고구려 문화와 연결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인돌.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 가까이가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인돌은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회, 즉 강력한 공동체 조직력과 잉여 생산력이 있는 사회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기원전 3000년에서 10,000년 사이 이 땅에는 이미 고도로 조직된 사회가 있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 한반도에서 발견된 빗살무늬 토기는 시베리아, 만주, 연해주 일대의 토기들과 같은 계통입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조상들이 한반도에만 갇혀 있지 않고 광대한 북방 유라시아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고대 한국인의 조상은 반도에 갇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륙을 움직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고고학이 밝혀낸 진실입니다. 환단고기가 없어도 이미 충분히 놀랍습니다. 고조선 신화와 역사 사이에 있던 진짜 나라. 단군조선. 교과서는 이것을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된 우리 최초의 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역사학자들은 고조선을 크게 세 시기로 나눕니다.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이 중 단군조선은 신화적 요소가 강하고 기자조선은 중국 망명자 기자가 세웠다는 설인데 이 역시 논쟁이 많습니다. 가장 역사적 증거가 뚜렷한 것은 위만조선입니다. 기원전 194년경 중국 연나라 출신 위만이 왕을 몰아내고 조선의 왕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재미있는 질문이 생깁니다. 위만은 중국인인가 조선인인가? 중국 사서 사기에 따르면 위만은 상투를 틀고 조선 옷을 입은 채 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이미 조선 문화에 동화된 사람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당시 고조선은 분명히 실제했고 중국 한나라와 대등하게 외교 무역을 하는 동북아시아의 강국이었습니다. 고조선에는 8조 법금이 있었습니다. 중국 사서에 그 일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남을 상해한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도둑질한 자는 그 집의 노비가 된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기원전 수백 년, 이 땅에는 이미 법률 체계를 갖춘 국가 조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족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고조선의 멸망과 남은 것들. 기원전 108년, 한나라 무제는 대군을 보내 위만조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사군을 설치합니다. 중국의 직접 지배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우리 역사의 첫 번째 비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과서가 잘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고조선이 멸망했다고 고조선 사람들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북으로 간 사람들은 부여를 세웠습니다. 동해안으로 간 사람들은 옥저와 동해가 되었습니다. 한반도 남쪽에는 사만이 형성되었습니다. 사만에 대해서는 사만이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마한과 진하는 만주에, 변한이 한반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역사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흩어진 고조선의 씨앗들에서 머지않아 새로운 나라들이 싹틉니다. 부여에서 고구려가 태어납니다. 마한에서 백제가 자랍니다. 진안에서 신라가 일어섭니다. 고조선의 멸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세계의 강력한 나라를 낳는 씨앗의 흩어짐이었습니다. 역사는 단선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꺾인 줄기에서 더 강한 가지들이 뻗어나옵니다. 상고사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 상고사.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 우리와 무관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공부하며 계속 지금의 한국인이 떠올랐습니다. 고조선 사람들은 반도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주에서, 연해주에서, 시베리아 초원에서 이동하고 교역하고 문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도 자신들의 법과 문화와 국가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무너졌을 때 그 씨앗은 흩어져서 더 많은 나라들을 피웠습니다. 오늘날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750만 명의 재외동포. 어쩌면 이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 민족은 처음부터 대륙을 이동하던 사람들이었고 흩어져서도 살아남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정확한 답은 아직 발굴 중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삽을 들고 땅을 파는 중입니다. 유전학자들이 DNA를 분석하는 중입니다. 역사학자들이 문헌을 뒤지는 중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되었고, 생각보다 훨씬 넓었으며, 생각보다 훨씬 강인했습니다. 그 강인함이 지금 여기에 흐르고 있습니다. 클로징. 오늘 우리는 가장 오래된 질문을 열었습니다. 신화와 역사의 경계, 환단고기의 논쟁, 고고학이 밝힌 빛나는 증거들, 고조선의 탄생과 멸망, 그리고 그 씨앗들의 흩어짐. 아직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름이 역사를 살아있게 합니다. 역사는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발굴되고 해석되고 다시 쓰이는 살아있는 작업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 씨앗에서 자란 새 나라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전혀 다른 꿈을 꾼 새 나라. 그 이야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안에도 그 새 나라의 DNA가 살아있다는 것을. 땅을 파면 역사가 나온다. 그 역사 안에 우리가 있다.